5만 피트 고도의 차가운 어둠 속 한 줄기 빛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레이더에도 감지되지 않았다. 어떠한 전자신호도 방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20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강철새 한 마리가 13톤이 넘는 벙커 버스터 폭탄 2발을 싣고 시속 900km의 속도로 이란의 서쪽 국경을 조용히 넘고 있었다. B-2 스프릿,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폭격기는 다른 모든 공격 옵션이 불가능해졌을 때만 나타난다. 비행시간당 최대 15만 달러의 운용비용이 드는 이 폭격기는 일반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미 공군 최고 엘리트 중에서 엄선된 2명의 정예 조종사이다. 오늘 그들은 전례 없는 임무를 수행한다. 침묵 속에 떠나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경고도 바라지 않는다. 뒤에는 오직 황폐함만 남을 뿐이다. 2025년 6월 20일 밤 11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제509 폭격 비행단 소속 B-2 스프릿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마지막 기술 점검을 받고 있었다.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장거리 타격 임무 중 하나를 위한 핵심적인 준비 단계였다. 이 B-2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일환으로 화이트맨 기지에서 전개된 7대의 중폭격기 중 하나였으며 목표는 이란의 견고하게 요새화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었다. 작전 브리핑실에서 2명의 주 조종사가 이륙 전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은 피자 몇 조각과 감자튀김 약간. 영양학적으로 이상적인 식단은 아니었지만 장거리 비행 전 비공식적인 전통 같은 습관이었다. 하루 이상 지속되는 특별한 임무를 앞두고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번 각 B-2 승무원 팀에는 여성 조종사가 1명씩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대 공군 부대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뚜렷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조의 변화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임무가 이제 더 이상 성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오직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었다. 두 조종사가 자리에 앉자 조종석 문이 즉시 닫혔다. 자동 압력 잠금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다. 왼쪽 좌석에 주 조종사가 기체를 조종했다. 오른쪽은 항로를 감독하고 무기 및 항법 시스템을 관제하는 임무지휘관이었다. 곧이어 임무지휘관이 배터리를 이용한 주 전원과 보조 동력 장치를 활성화했다. 계기판이 환해지고 조명, 기압 조절 장치, 내부 통신 시스템이 켜졌다. 호박색 경고등이 차례로 꺼지며 시스템 준비 완료를 알렸다. 조종실은 환풍기 소리와 버튼 누르는 소리만 남은 채 고요해졌다. 주 조종사가 관성 항법 장치 보정 스위치를 켜고 군용 GPS 신호를 동기화했다. 항법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표시되었고 위성 신호가 고정되었다. INS 정렬 확인, GPS 고정 안정적, 지형 데이터 로드 준비 완료. B-2 스프릿은 초기 항법 시스템 정렬 과정을 완료하고 항로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를 마쳤다. 오른쪽 좌석에 앉은 임무지휘관은 비행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지형 데이터와 첫 번째 공중급유 지점인 북위 35.5도, 동경 23에서 24도의 좌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중앙 화면에는 주 항로, 예비 방안, 그리고 승인된 목표 접근 경로를 나타내는 암호화된 경유지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두 조종사는
비행 제어 시스템 점검을 진행했다. B-2는 꼬리 날개와 전통적인 방향타가 없는 전입기 설계를 사용하므로 모든 조종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어된다. 주 조종사가 조종관을 좌우로 가볍게 밀어 조종면들을 확인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피드백 신호가 나타났다. 플랩 정상 작동, 승강타와 에일러론이 정확하게 반응함.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곧이어 승무원들은 엔진 시동 단계로 넘어갔다. B-2는 적외선 신호를 줄이기 위해 동체 날개 깊숙이 배치된 4개의 F118-GE-100Z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들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 장거리 항해 내내 안정적이고 조용하게 작동할 수 있다. 시동은 1번 엔진부터 4번 엔진까지 순서대로 수행되었다. 계기판에서 조종사는 배기가스 온도, 오일 압력, 회전 속도 및 연료 흐름과 같은 수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모든 것이 안전 범위 내에 있었다. 4개의 엔진이 모두 안정되자 지휘관이 확인했다. 엔진 1, 2, 3, 4 정상 작동, 엔진 회전수 안정, 모든 시스템 양호. 다음 단계로 승무원은 무장창 점검으로 전환했다. 동체 하부의 두 문이 전자센서가 내부의 기계적 상태와 탑재 장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몇 초간 열렸다. HUD 화면에 GBU-57AB MOP 2발 탑재, 총 3만 파운드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조종사가 확인했다. GBU-57 두 발이 폭탄창에 고정됨, 기폭 시스템 안전, 신관 타이머 설정 완료, 무기 시스템 안전 상태 설정, 명령 즉시 전투 모드 전환 준비 완료. 조종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보조 시스템들도 차례로 가동되었다. 환경 제어 시스템이 조종실 내부와 동체 표면의 기후를 조절했다. 전파 흡수 물질 코팅의 온도는 레이더파 흡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화씨 65도에서 70도 사이로 유지되었다. 습도는 민감한 전자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30% 미만으로 제어되었으며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승무원은 전체 스텔스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능동 레이더는 비활성화되었다. 동체 외부의 모든 항법 등이 완전히 꺼졌다. 전자파 방출 장비는 수동 모드로 전환되어 신호는 수신화돼 외부로 송출하지 않았다. B-2는 완전한 스텔스 운용 상태로 전환되어 활주로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두 조종사는 이때 출발 전 점검 목록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했다. 브레이크가 풀렸고 스로틀 레버는 최대 출력 위치에 놓였다. 주 조종사가 스로틀 레버를 최대로 밀었다. 4개의 F118-GE-100 엔진이 낮고 균일한 굉음 속에서 울부짖었다. B-2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24L 활주로를 따라 질주했다. 관제탑에서 비추는 희미한 노란색 유도등이 지상에서 받는 마지막 신호였다. 시속 300km에 도달하자 승무원이 조종관을 당겼다. 기체는 아무런 경고음 없이 기술을 들어 지면에서 떠올랐다. 6월 21일 밤 12시 1분 정각, 21억 달러 가치의 스텔스 강철 덩어리 전체가 가볍게 지상을 떠나 창공으로 솟아올랐다. 고도 도달, 랜딩 기어 수납. 착륙 장치가 수납되었다. B-2는 약 14도의 상승각을 유지하며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3000피트 고도에서 자동 비행 시스템이 조종을 인계받았다. 10,000피트에 이르자 여함 및 산소 생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조종실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HUD 화면에 비행고도 500으로 상승, 방위 095, 급유기까지의 거리 2435해리 라는 지시가 표시되었다. B-2는 목표 고도인 5만 피트까지 계속 상승하며 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했다. 순항 속도는 시속 900에서 1000km로 안정화되었다. 미국 대륙을 벗어난 첫 번째 공중 급유 지점을 향한 4,500km의 첫 번째 비행 구간이 시작되었다. 이 순간부터 비행기는 물리적 세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13.6톤의 무기를 싣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활공하는 조용한 그림자였다. 이륙 후 약 20분, B-2는 5만 피트, 약 15,240m 고도에 도달했다. 어떠한 지상 레이더도 추적할 수 없는 신호도, 전파 반사도, 흔적도 없는 창공. 그 고도에서 B-2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천 마일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아래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보이지 않게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2025년 6월 21일) 오전 11시 35분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10시간 이상 연속 비행한 후 7대의 B-2 스프릿 항공기가 동부 지중해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상공의 합류 지점에 접근했다. 그곳에는 KC-135 스트레토 탱커와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편대가 미리 전개되어 선회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급유 과정은 약 28,000에서 3만 피트 고도의 공중에서 작전상 완전히 조용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급유 대형 주위에는 FA-182F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호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공중이나 원거리로부터의 어떠한 위협도 없도록 보장했다. 이와 동시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대형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여러 전술 주파수 대역에서 능동 전파 방해를 시작했다. 이는 이란의 경계 레이더와 인근 방공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위한 짙은 전자장막을 생성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카타르 알 우데이드 합동 공군센터, 유럽 기지들, 그리고 펜타곤 지휘부에 위치한 미군 작전지휘 센터들은 실시간 위성사진, ISR 신호 및 2-3 센트리 AWACS 지휘기로부터의 연동 데이터를 통해 작전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비정상적인 레이더 신호부터 기상 변화까지 모든 상황 변화가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심각한 전술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작전 지휘부가 개입하여 공격 명령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완료한 후 B-2 스프릿은 조용히 편대에서 이탈했다. 몇 분 안에 단독 비행 모드를 활성화하고 외부로 어떠한 신호도 발신하지 않는 완전한 전자 침묵 상태로 전환했다. 이 순간부터 조종실 내부의 인원과 작전 지휘센터만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약 5만 피트 고도에서 스텔스기는 이란의 서쪽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호위도 레이더도 필요 없이 이란의 지상 레이더 탐지 범위를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된 항로를 따라 유령처럼 활공했다. 이와 동시에 이란 남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다수의 가상 목표 신호를 생성하는 전술적 교란 공격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카탐 알-안비야 방공사령부 시스템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과부하를 일으켜 적이 경계 레이더를 분산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병력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2-8C JSTARS와 2-3 AWACS 지휘 통제기는 계속해서 장거리 전술 연결을 유지하며 후방의 전장 전체를 통제하고 모든 변화가 감시 범위 내에 있도록 지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B-2는 어두운 밤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적 영공 깊숙이 계속 진입했다. 포르도 목표 지점에서 240km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무장창이 냉각되기 시작하며 활성화되었다. 이번 임무에서 B-2는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는 GBU-57 두 발을 탑재했다. 이는 무게가 최대 3만 파운드, 약 13,600kg에 달하는 실전에 배치된 것 중 가장 큰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한 발당 폭스바겐 비틀 10대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MOP 한 발당 추정 가치는 약 1,500만 달러이며 오직 B-2만이 이 무기를 들어올리고 운반하며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것이 전개 명령을 기다리며 준비되었다. B-2 스프릿은 약 5만 피트 고도에서 약 900km의 순항 속도로 포르도를 향해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다. B-2 스프릿이 이란 서부 국경을 넘어 중동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레이더 및 방공망 영역으로 들어서는 데는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카탐 알-안비아 방공부대의 지상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호점도 경고도 없었다. B-2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는 B-2가 레이더 흡수 물질과 함께 정비 시간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개선된 스텔스 코팅을 사용한 덕분이다. 지상에서는 이란의 다층 방공망이 여전히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S-300 PMU-2 페이보릿 복합체부터 코르다드-1호, 탈라시와 같은 자국산 시스템까지 주요 목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스템도 자그로스 산맥을 조용히 넘고 있는 목표 중심부에서 160km 채 떨어지지 않은 이 스텔스 괴물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했다. 어둠과 전술적 침묵 속에서 B-2는 탐지되지도 조준당하지도 않은 채 계속 비행하고 있었다. 마치 이란 상공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때가 왔다. 목표 좌표가 군용 GPS 위치 정보, INS 관성 데이터 및 위성 확인을 통해 확고하게 고정되었다. 풍속을 빠르게 점검한 후 기장은 폭탄 투하 조건이 이상적인 임계값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최종 확인. 무기 투하 명령이 하달되었다. 무장창이 열리고 GBU-57AB가 동체에서 분리되었다. 길이 6m 이상, 무게 13.6톤의 강철 덩어리가 엔진도 없이 자유낙하했지만 이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일반 폭탄도 능가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GBU-57은 지하 90m 가까이 깊숙이 위치하며 여러 층의 화강암과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다고 알려진 포르도 복합시설을 향해 직진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목표 지역에서 강력한 진동이 퍼져나갔다. 폭탄은 수십 겹의 방어 구조물을 꿰뚫고 우라늄 농축센터 심장부에 폭발했다. 이란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경보 사이렌도 미처 반응하는 시스템도 없었으며 오직 그 지역의 지진 관측소만이 마치 작은 지진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리히터 규모 2.1에 해당하는 진동을 기록했을 뿐이다. 목표물이 파괴되었음을 확인한 직후 B-2는 즉시 방향을 전환하여 남서쪽으로 속도를 높여 이탈했다. 사전에 설정된 스텔스 항로를 정확히 따라 모든 전투 시스템이 속도와 절대적인 은밀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탈 모드로 전환되었다. 작전 지역 외곽에서는 처음부터 예비 임무로 대기 중이던 FA-18E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갑자기 가속하여 침투, 퇴각 항로를 위한 능동적인 엄호층을 형성하며 추격을 시도하는 이란의 전투기나 UAV를 요격할 준비를 마쳤다. 2025년 6월 21일 19시 30분, 이륙 후 거의 19시간 만에 B-2는 이란 영공을 벗어나 홍해 상공의 안전구역으로 진입했다. 이곳에서 미리 배치된 KC-46A 페가수스 급유기를 만나 두 번째 공중 급유를 수행하며 남은 대륙 횡단 비행에 충분한 연료를 확보했다. 착륙도, 휴식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B-2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계속 비행하며 지난 20년간 전례 없던 일련의 작전을 마치고 미국 본토로 복귀했다.
2025년 6월 22일 오전 04시 12분 미드나잇 3-1 호출보호를 가진 B-2 스프릿이 화이트맨 공군기지 활주로에 가볍게 착륙하며 세계 대륙을 횡단한 34시간 가까운 논스톱 비행 여정을 마쳤다. 임무는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완수되었다. 깔끔하고 신속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치 먹잇감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공격하고 사라지는 어두운 밤 송골매의 기습적인 일격처럼. B-2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현대 전쟁 철학의 결과물이다. 초음속 전투기처럼 시끄럽지도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과시하지도 않는 그것은 두 레이터 담지 주기 사이에 공백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존재하며 경고 없이 파괴한다. 그것은 스텔스 힘의 혁신이다. 멀리서 관찰하고 완벽한 순간을 선택하며 정확하게 타격한 뒤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철수한다. 이번 작전에서 포르도 복합단지가 연기 피어오르는 깊은 구덩이로 변했을 때 세계는 처음으로 강철 유령의 존재를 감지했다. 예고도 선전포고도 없이 중동에서 가장 복잡한 방어 시스템 전체를 침묵 속에서 붕괴시키기에 충분한 존재 말이다. 미주리 하늘에 막 여명이 밝아올 무렵 아직 어떤 뉴스도 보도되지 않았고 어떤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오직 내부자들만이 새로운 억지력의 시대가 막 확립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B-2 스프릿, 침묵의 전사는 떠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다. 한마디 말도 긁힌 자국 하나 없이. 하지만 감히 도전하는 어떤 적에게는 차가운 경고를 남겼다. 필요하다면 미국은 행동할 것이며 당신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라고.